89페이지에 그림 4-2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그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면은 선분의 비례 관계를 이용을 해서 탄력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또 응용 문제 포함해서 많이 시험 문제 다뤄지게 되니까 한번 잘 봅시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합시다. 수요 곡선이. 그래서 수요량과 가격인데, 지금 이 소비자가 이렇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P0, Q0D.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림을 이용을 해서 탄력도 측정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측정하는 방법은 접선을 긋죠. 우선 접선을 요점에서 접선을 딱 그어놓고 절편점을 정의해요. 이 점을 A, B, C 그럽시다. 그러니까 현재 소비 수요곡선상 소비점 B점에서 소비하는데 이제 탄력도를 구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말이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수요곡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어요. 기울기. 근데 기울기 그냥 구하면 마이너스 값 나오니까 절대치로 주고 한번 보시죠. B점에서 수요곡선 기울기. 그럼 이 절편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측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기울기라는 건 뭐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봐봐. 높이 선분 길이를 밑변 길이로 나누자. 자, 그러면 나눠주실래요? 높이가 얼마가 돼? 요거 탄젠트 알파, 기울기다 이거니까. 높이가 여기 원점을 제로라고 하면 A0, 밑변은 C0. 그런데 요게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 높이 밑변으로 나눈 거나 아니면 요걸 높이로 하고 여기서 요만큼 밑변으로 해도 마찬가지 값 되겠지. 그래서 높이 얼마? BQ0. 밑변은 CQ0가 되겠죠. 요게 이제 수요곡선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 일단 이걸 정의해 놨어요, 이제. 기울기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도 합시다. 자, 외웠나요? 탄력도를 구하려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선,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분모가 수요량, 분자가 지금 현재 가격, 대입해서 풀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공부거리가 있지. 잘 봐봐. 요게 지금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하라는 거야.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해.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나? 수요 함수를 그대로 수리적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거는 뭐죠? 수요 함수를 미분하는 값은 요런 형태로 그림 그렸을 때 기울기 되겠죠. 기울기인데. 근데 우리는 경제학의 관행은 얘를 어떻게 한다고? 가격하고 수요량 축을 바꿨죠. 그러니까 그림이. 그쵸? 그러면 잘 봐봐. 요거는 수요 함수를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 그림 그렸을 때 기울기인데 그거는 수요 곡선 기울기하고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역관계가 되겠지. 그쵸? XY축을 바꿔서 그렸으니까. 따라서 수요 함수를 미분한 것은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된다 이거지. 그쵸?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한 값은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된다. 이거 확실히 합시다. 그림으로 보실 때. 그치? 수요 함수를 미분한 것은 이 그림의 기울기이고 수요 곡선은 거꾸로 그렸으니까 요 기울기는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된다. 그쵸? 그리고 곱하기 이제 PQD 가격과 지금 현재 수요량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대입해서 풀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건 미리 구해놨죠, 지금. 수요곡선 기울기는 요거란 말이야. 요것의 역수니까 분모 BQ0, CQ0가 되겠죠. 곱하기 가격. 자, 저기 가격 높이 한번 봐줘요. 가격은 원점에서 요 높이죠. 그거는 여기에서 이 높이 길이하고 똑같겠지. 요 높이 가격입니다. 가격은 BQ0예요. 그 다음에 수요량 선분 길이는 얼마예요? 원점에서부터 길이가 되니까
OQ0가 되겠죠. 자, 됐어? 자, 눈으로 다시,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수요 곡선 기울기 구했습니다. 탄력도를 구하려면 수요 함수를 미분하는 값을 이용해야 되는데, 수요 함수를 미분하는 값은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가 된다. 그치? 그리고 PQ 대입해. 대입하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정리. 맞추심 하면 되죠. 맞추심 하게 되면 뭐만 남아? 선분 CQ0를 선분 OQ0로 나눈 것이 탄력도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걸 가지고 저 그림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선분 CQ0 분자, 선분 OQ0 분모니까 여기 보시면 자, 접선 그었을 때 절편점이 C죠. 여기서 수요량까지의 선분 길이, 요게 분자가 되겠지. 분자가 되고 수요량, 요 길이가 분모가 된다. 분자, 분모 저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그래가지고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잘 보세요. 요 길이 분자, 분모로 나눈 값은 요걸 분자로 하고 요걸 분모로 해서 나눈 값과 같아지게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분자로 하고 여기까지 길이를 분모로 해서 나눈 값과도 서로 같게 되어진다. 그죠? 자, 그림으로 아주 눈여겨서 잘 보고 갑시다. 이렇게 C 절편점과 수요량까지의 선분 길이를 수요량 선분 길이로 나눈 것이 탄력도인데 저게 직각삼각형이므로 저런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이거지. 분자, 분모, 분자, 분모 해서 구한 값과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래 볼까요? 수요 곡선이 있어요. 어느 점에서 알고 싶어서 접선을 그었어. 그랬더니 여기 절편점은 예를 들어서 40. 여기 절편점은 30. 왜 자꾸 얘가 이렇게 안 좋냐? 그림이 말이 안 되는데 말은 안 되더라도 여기가 10이라고 합시다. 탄력도 얼마? 그치? 3 되겠죠. 3. 여기서 여기까지 선분 길이를 분자로 하라는 얘기지. 분자가 얼마예요 지금? 이거 30이란 말이에요. 30 분자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분모 10. 그러니까 탄력도는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것이 선분의 비례 관계를 이용을 해서 측정하는 탄력도의 측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자고. 그렇다면 가만 보면은 지금 어떤 관계가 존재하냐면 탄력도가 수요 곡선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관계로부터 볼 수 있는 게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자, 여러분 어떤 선의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말이요.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급한 거요, 완만한 거요. 그 선의 형태가 급하죠. 급할수록 기울기가 클수록 탄력도 값은 어떨까? 요거는 똑같다고 할 때 이게 크면 어떻게 돼요? 크면 전체는 작아지겠지. 따라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도의 크기는 서로 역의 갖겠죠. 그렇죠? 역관계. 그래서 수요 곡선 기울기가 급하면은 탄력도는 작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도가 크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이제 하나를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림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여기 한번 봐볼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사 먹는데 A라는 소비자의 수요 곡선은 이렇고 B라는 소비자의 수요 곡선은 이렇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서로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사 먹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탄력도는 다르다 이거지. 자, 저 결론에 따라서 한번 봐주시죠. 누가 탄력적인 소비자인가요? A, B. B죠. 자, 상대적으로 볼 때 A에 비해서 B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기울기 작다. 탄력도 크다는 얘기가 되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뭐 의미는 간단하잖아. 의미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같은 폭 내렸는데 A는 어떻게 돼? 사과를. 예를 들어서 12개만 더 사 먹더라. 그런데 B는
뭐 사과를 20개를. 그러니까 같은 정도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 변화하는 크기가, 정도가, B가 훨씬 크지. 탄력적이다. 그래서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서로 역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탄력도 측정 이제 예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91페이지에 그림 4-3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은 측정을 하는데 수요 곡선이 직선일 때, 예, 저 선분 비례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다 하는 소리죠. 수요 곡선이 직선이다. 즉 곡선이 아니고 우하향하는 직선이 돼. 직선. 그때 이제 탄력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지. 탄력도. 자, 근데 이제 어느 한 점에서 알고 싶어요. 탄력도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까 논리대로 그 순서를 그대로 한번 밟아보자고. 요 점에서 탄력도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우선 접선을 긋자. 이거지. 접선을 긋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수요곡선 자체가 직선이니까 접선과 수요곡선 자체가 일치하죠, 지금? 똑같아. 그럼 여기가 저 그림으로 보면 C에 해당하잖아. 절편점 C. 여기 Q0, 여기 0.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직선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분자, 분모 해서 그대로 구하면 되겠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곡선의 경우에는 접선을 그어야 되는데 수요곡선 자체가 직선이니까 그 직선이 바로 접선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대단히 재밌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잘 한번 봅시다. 뭐냐면은 요게 말이죠. 지금 중점이라고 해봅시다. 즉 여기 C점 원점인데 지금 수요량이 딱 가운데 있다. 중점에 있다라고 가정해봐봐. 중점이면 이렇게 올라가 보면 말이죠. 수요곡선도 어때?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서로 같겠지. 수요곡선상 중점이 되겠죠. 그렇지? 자, 그렇다면 봐봐. 수요곡선이 직선인데요. 그 수요곡선상 중점에서는 중점, 가운데 중자죠. 이 중점에서는 탄력도가 얼마가 될까? 그렇다면 당연히 1 되겠죠. 분모 분자 길이가 같으니까.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떠나? 중점보다 지금 이 소비자가 왼쪽 점에서 소비하고 있다. 이때 탄력도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소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탄력도는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수요량까지 선분 길이, 이게 분자가 되는 거지. 이게 분자로 하고 요거서 여기까지 길이가 분모로 되니까 따라서 중점 왼쪽 부분에서 소비한다면 탄력도가 1보다 크게 돼요. 크게 되고 여기서는 얼마일까? 계속 탄력도가 커져서 극한 상태 얼마? 탄력도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요거보다 우측점에서는 그건 뭐 더 말할 거 없다. 그렇죠? 여기서 소비하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분 길이, 요게 분자가 되겠지. 그리고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분모가 되니까 분모 길이가 더 길죠. 분자보다. 따라서 중점 우측에서 소비할 때는 탄력도가 1보다 작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직선 수요곡선 경우에는 가운데에서 탄력도가 1이 되고 왼쪽에서 1보다 크고 오른쪽에서 1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경우도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뭐 증명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수요곡선상 어느 점에서 탄력도가 1이다. 그러면 요거보다 왼쪽에선 분명히 어떻다고? 1보다 커요. 증명 없이 그냥 1보다 크고 요 점에서 소비하고 있다면 요건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점은 뭐가 되지? 요 점은 1보다 작은 것에 극한 탄력도 제로 돼. 제로. 그래서 이게 수요곡선이 직선일 때의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뭐 응용 문제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어떨까? 제 말씀 잘 들어봐봐. 어떤 애는 공짜로 소비하고 있다. 지네 집이 가게를 해. 그래서 과자를 공짜로 먹고 있어. 얘는 탄력도가 얼마 있느며? 탄력도 제로인 애죠. 또 어떤 놈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고 있다. 그렇다면
너무 비싸서 못 사 먹고 있다. 탄력도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 이 가격 이상 이 사람은 안 산다 이거죠. 너무 비싸서 안 사. 요거보다 가격이 싸면 사 먹을 텐데. 그렇지? 너무 비싸서 소비하지 않는 경우라면 탄력도가 무한대. 공짜로 소비하는 경우라면 탄력도가 제로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직선의 경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결론을 내려봅시다. 결론을 내려보면 여기 두 가지 이제 마찬가지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어때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도 탄력도가 다 다르지. 0과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도 탄력도가 이렇게 다 다르게 되는데 예외적인 수요 곡선이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즉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탄력도가 다 같아. 일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어. 두 가지 경우는 봤는데 수요 곡선이 수직이거나 얘가 수평이거나, 그렇죠? 앞에서 봤지. 자, 여러분 해석해봐봐. 이거 그냥 말로 해석해. 수요 곡선이 수직이다. 그건 무슨 뜻이지?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량 소비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탄력도 얼마라고?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불변이죠. 그러니까 탄력도 제로였어. 그렇죠? 제로였고, 얘는 어떻게 돼? 가격은 불변, 가격 변화율 제로.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수요량이 마구 변화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탄력도가 어땠어요? 무한대였지. 예. 그래서 수직선의 경우에는 탄력도가 제로고 수평선의 경우에는 탄력도가 무한대다 이거지. 자, 그리고 아까 저 관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까 보면 탄력도하고 기울기는 서로 어떤 관계라고? 역의 관계였죠. 탄력도와 기울기는 역관계. 요거. 그럼 요거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한번 해보면 이 경우 탄력도 제로, 수요곡선 기울기는 얼마요? 수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지? 일자형으로 우뚝 서 있으니까 1이다. 그런가? 기울기 얼마야? 무한대죠? 이 경우는 어떻게 돼? 기울기는 수평선의 기울기 제로. 그래서 탄력도하고 기울기가 서로 역의 관계다. 수직 수평선의 경우 이거지. 근데 이상하게 이거 기울기 말하면 맨날 헷갈리더라고. 여기서 아주 확실히 하고 가. 우리 헷갈리지 말자고. 어떤 선이 수직선이면 기울기는 얼마? 무한대. 수평선이면 기울기 제로다. 당연하죠. 높이 밑변 서로 순분 나눈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점에서 측정해봐도 다 무한대. 이거 다 0.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 어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점에서 다 탄력도가 1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 수요 곡선의 모양이 직각쌍곡선일 때. 그래서 수요 곡선이 직각쌍곡선이면 탄력도가 1입니다. 요게 시험에 자주 다뤄지는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 근데 우선 직각쌍곡선 공부부터 합시다. 이게 직각쌍곡선이 말이지,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 공부할 때 앞으로 2번 더 나와. 이거 잘 챙겨놔야 돼.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직각쌍곡선의 식은 이렇습니다. C 콘스탄트, 일정 불변 상수값이 X 독립변수, Y 종속변수인데 이런 관계에 있다면 그림 그려보면 직각쌍곡선이다. 그럼 요것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요. 정리해봐봐. 이항시켜. 나누기니까 넘어가면 곱하기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Y. 그러면 C가 남는데 이 C 값이 항상 어떻다고? 일정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두 독립 종속변수 곱한 값이 항상 같다 이거지. 그럼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XY다. 그래 보면 XY 곱했으니까 가로 세로 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각쌍곡선의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각각 점에서 그 아래 면적을 구해보면 그 면적의 크기가 어디서나 다 어때?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게 직각쌍곡선입니다. 요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더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다는 얘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독립 종속 변수인데 그 관계가 이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곱해보면 P 곱하기 QD 가격에다가 수요량이니까 요거 뭐가 될까? expenditure 지출액이 되겠죠. 그치? 가격 곱하기 수량, 수요량 곱하면 요거 영어로 expenditure 지출액입니다. 소비 지출액.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 독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산물을 소비하는데 가격에 관계없어. 가격에 관계없이 아주 지출액을 정해놓고 소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경우라면은 수요 곡선이 직각상 곡선이 되고 모든 점에서 탄력도가 1이 된다. 뭐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미분해서 대입해서 풀어보면 1이 나오게 되지. 할 거 없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 수요 곡선이 직각상 곡선이면 탄력도가 얼마라고? 1. 이 소비자는 어떤 소비자입니까? 그렇죠. 지출액이 항상 일정할 때. 우리 식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교수님이 이 양반이 책을 하도 좋아하셔. 책을 뭐 굉장히 많이 산다 한 달에. 사모님하고 맨날 갈등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약속하셨대. 내가 올해는 책을 한 달에 꼭 20만 원어치만 사기로. 굉장히 책을 많이 사는 분입니다. 20만 원어치만 책 사기로 했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술 먹기로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양반은 얼마야? 탄력도가 1이죠. 책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 1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원서 뭐 직수입한 거 아주 고가의 책 20만 원짜리 원서 한 권 살 수도 있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양반이 1,000원짜리 책을 뭐 사실과 진실 뭐 이런 거 진한호 이런 거 뭐 200권 사가지고 밤새 보실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러나 20만 원 액수는 정해져 있다. 그런 경우는 탄력도가 1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던데, 옛날에 우표 수집하는 거 많이 있었죠. 그런 경우지. 어떤 취미 활동 같은 경우에. 우표 수집도 옛날에 어떤 사람들 뭐 많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월급을 뭐 다 틀어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취미 활동이니까 액수를 정해놓고 산단 말이지. 그럴 때라면은 탄력도가 1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 보는 게 93페이지. 하여튼 탄력도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낱낱이 잘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자, 93페이지 주제는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도와 지출액의 문제입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죠. P 곱하기 Q 하면 소비 지출액인데 이게 이제 탄력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문제의식은 이거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이제 기업을 하는 사장님이란 말이죠. 매출액을 올리고 싶어. 매출액을.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 지출액이죠. 그러니까 소비 지출액, 매출액 같은 뜻이고. 그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회사 제품의 매출액을 늘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격을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이게 문제다 이거지. 그렇죠? 이거 한번 잘못해서 평생 씹히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놈 하나가 말이죠. 석사 받고 회사에 입사했어. 회사에 입사했는데 처음 입사하면 대개 왜 선배들이 데리고 와서 점심 사주죠. 점심을 알탕을 사줬대. 정신없이 뜨거운 거. 먹으라 그러면서 야 자네 경제학 석사까지 했나? 예. 경제학을 무지하게 잘하겠구만.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뜨거운 걸 퍼내기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묻더라는 거야. 야, 우리가 이번에 매출액을 늘려야 돼. 가격 조정해야 되겠는데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놈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뭐 올려야 합니다. 이야, 경제학 전공 답이 뭐 바로 나오는구만. 올려야 돼? 아유, 올려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점심 먹여서 회사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일로 와봐봐, 임마. 너 경제학 한 놈 맞아? 올려야 된다고? 아유, 저게 어떻게 우리 회사 들어왔지?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이사가 되고, 그게 벌써 취직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한테 그것 때문에 씹혀갖고 술 사. 아유, 저거 아직도 우리 회사 다니네. 아, 이사님 왜 그래요? 너 일로 와. 아유, 저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안 커요. 점심 살래, 이놈아? 지금도 점심 산대. 그 망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의식이야. 왜 그렇겠어요? 단정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치?
자, 이게 이제 지출액과의 문제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주제지 또. 그래서 이번에는 탄력도, 수요 가격 탄력도와 지출액과의 문제입니다. 소비 지출액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이 되겠죠. 수입,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토탈 레베뉴, 총 수입. 소비자는 지출액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매출액 되겠죠. 총 수입액. 자, 이게 문제는 이렇다 이거예요. 뭐냐면 지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 지출액은 P 곱하기 Q죠. 그 가격에다가 소비량을 곱하면 지출액이란 말이지.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얘기인즉슨 이렇단 얘기지. 수요 법칙이 어때요?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하지. 얘는 내리면 얘가 증가해. 그러니까 이것의 변동은 어때요? 알 수가 없지. 상대적으로 어느 쪽 힘이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냥 한번 해보자고. 자, 가격이 내리고 증가했는데 만약에 그냥 쓰지 말고 가격 하락률이 소비 증가율보다 크다면, 이쪽이 크다면 지출액은 감소하겠죠. 반대로 가격 하락률보다 소비 증가율이 크다면 그때는 지출액이 증가하게 되겠지. 이건 이제 탄력도 관계하고 이제 살펴봐야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고 분석해봐야 돼. 근데 이제 구체적 분석하기 전에 요거 수리적인 관계 하나 공부하고 갑시다. 수리적인 관계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A 곱하기 B equal C 곱하기 D다. 만약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면 변화율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변화율로 보면 A의 변동률 플러스 B의 변동률은 C 변동률 플러스 D 변동률과 같아져야 돼. 이건 수학적인 관계입니다. 이거 아마 이과 수학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저거를 로그를 취해가지고 A, B equal CD 저걸 로그를 취해서 타임 T 시간으로 미분해. 그냥 했대. 그러면 나온다 이게.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두 변수의 곱이 서로 같다면 변화율로 보면 서로 더해지는 관계가 된다. 이게. 그럼 요거 한번 해보실래?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요거 뭐 곱하기 1이죠. 없다고 보면 지출액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진다는 거예요? 가격 변동률 플러스 수요량의 변동률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요 자체가 시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요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요량은 예를 들어서 5% 증가합니다. 그러면 지출액은 어떻게 된다고? 지출액은 그냥 더해버리면 돼. 그렇죠? 아무 음모가 없어. 그냥 더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마이너스 10 플러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야. 그렇죠. 가격은 10% 내리고 그에 따라 수요량이 5% 증가했다면 지출액은 5% 감소한다. 만약에 얘가 15%라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플러스 5 되겠죠. 예, 이런 이제 관계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게 탄력도와 지출액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제 사전으로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탄력도하고 지출액과의 관계를 저걸 옆에 걸 보아가면서 이제 한번 결론을 냅시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표를 하나 만드는데 가격이 내린다.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반대로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수요량은 줄겠지.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탄력도가 1일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지출액이 어찌 되겠나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천천히 왼쪽 관계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처음 나와서 헷갈리기 좋은데 여기서 제대로 해놓으면 뭐 틀릴 일이 없겠죠. 잘 한번 봐요.
가격이 내려.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하겠지. 자, 그럼 우선 탄력도 1일 때부터 보는 게 좋겠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10% 내렸다고 할까? 내렸을 때, 자, 정리합시다. 탄력도가 1,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탄력도가 1이라는 것은 우리가 탄력도는 또 한번 써놓을까요? 이것도 탄력도는 가격 변동률, 수요량의 변동률 나눈 거잖아. 예, 그럼 이제 염두에 놓고 보면 탄력도가 1이면 어떤 상황이다?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 변동률이 서로 같죠. 절대값 기준도 서로 같다. 그러니까 가격이 10% 내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됐다고? 수요량이 10%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액은 변함이 없다. 왜? 이 경우 보자고요. 가격이 10% 내렸더니 수요량은 10% 증가하더라. 지출액 변동률 제로죠. 지출액 불변이란 말이지. 자, 그 다음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고? 탄력도가 1보다 크다. 그 말은 가격 10% 내릴 때 수요량은 10% 이상 증가하죠. 그러면 지출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요게 10% 내렸는데 이거는 10% 이상, 예를 들어서 20%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출액은 플러스 되겠죠. 증가한단 말이지. 반대로 1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 하락률보다 소비 감소율이 더 작죠. 가격 하락률 10%, 소비 증가율은 예를 들어서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출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죠. 예, 그 지출액은 줄게 되더라. 이쪽 저쪽 따져보면 어렵지 않게 결론은 나올 수 있어. 여기 여러분이 채워 놓으십시오. 지금. 가격이 오를 때 탄력도에 따라 지출액이 어떻게 될까? 천천히 하면 꼬이지 않고 잘할 수 있겠죠. 자, 갑시다. 우선 탄력도가 1이면 어때? 가격 상승률과 소비 감소율이 서로 같아서 지출액 변동률 제로, 불변. 1보다 크면 가격 상승률보다 소비 감소율이 더 커. 그러니까 지출액은 감소하고, 마지막으로 1보다 작으면 상승률보다 소비 감소율이 더 작죠. 그러니까 지출액은 증가하겠다. 그러니까 요 관계식하고 탄력도의 정의하고 놓고 보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정리하지 않으면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이제 그림으로 하나 또 이거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겠어요. 복습삼아 한번 봅시다. 그림. 아까 우리가 직선 수요 곡선의 경우 알죠? 직선의 경우는 어땠지? 중점에서 탄력도. 중점에서 1이었죠. 요거 왼쪽에서는 1보다 크다. 오른쪽에서는 1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지출액과의 관계를 요 그림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겠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최초 말이죠. 너무 비싸서 소비하지 않고 있다. 여기. 이때 지출액은 얼마나? 0 되겠죠. 지출액이 0이에요. 지출액 없어. 너무 비싸서. 그러다가 가격이 쭉 내린다고 보자고요. 자, 가격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출액이 증가하겠죠. 자, 여기 봐봐. 탄력도가 1보다 클 때는 가격이 내리면 지출액은 증가하지. 자, 가격이 내릴 때 탄력적이면 지출액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계속 내려. 비탄력적인 부분에서 가격이 내리면 어떻게 돼? 지출액은 감소하겠죠? 감소해서 여기서 0 되겠지. 이 점은 어떤 점이니까? 공짜 소비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다.
그럼 이것도 또 절대로 안 잊어먹겠죠. 이 그림 머릿속에 넣어두면. 그래서 너무 비싸서 소비하지 않다가 가격이 내린다. 탄력적이다. 증가, 비탄력적이다. 감소. 뭐 반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공짜로 소비하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나? 가격이 오른다. 그럼 이것도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여기는 비탄력적이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지출액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0이다가 증가하다가 탄력적일 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면 지출액은 감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지 이제 이런 변화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을 해두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거 나중에 우리가 시장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한 그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소비 입장에서는 지출액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매출액, 총 수입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기업의 매출액 곡선, 총 수익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요거 관계 정리하는 것만 이해를 하도록 해보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참 시험 문제가 많이 나고 응용 문제도 많이 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한번 봅시다. 자, 뭐냐면 우리가 보면 말이죠. 백화점 있잖아, 백화점. 백화점이 1년 내내 어떻게 돼? 바겐세일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을 내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 60매출인가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바겐세일 그 이상은 못한다. 근데 꼭 이거 더 하려고 그러죠. 바겐세일을. 그러다가 이제 그거 날수를 어기게 되면 이제 뭐 구속됐다 담당자가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화점은 왜 바겐세일 하려고 할까? 바겐세일이란 가격 내리는 거죠. 백화점은 왜 연중 무휴 바겐세일 하고 싶어서 그래? 1. 소비자에 대한 고마움을 어찌할 바 몰라서. 왜 그렇겠어요, 이거? 이유는 소비자들 호주머니를 털자 이거지. 즉 지출액을 늘리자, 매출액을 늘리자 하는 게 취지죠. 자, 그럼 봐봐. 이게 목적은 틀림없이 소비 지출액, 기업 입장에선 매출액을 늘리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백화점 고객은 어떤 특징이 있겠구나? 어때? 그죠? 탄력적이다. 그죠? 탄력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은 자기 고객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탄력적인 소비자라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면 지출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서 정리하겠지만, 자, 탄력도가 크다. 탄력적이다. 이것은 사치품적일까요? 필수품적일까? 탄력도가 1보다 크다. 그건 사치품에 가까워, 필수품에 가까워. 그건 사치품이죠. 필수품은 비탄력적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쌀값이 2배 됐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녁 밥을 커피잔에 줘. 스푼도 티스푼이야. 아, 이게 웬일입니까? 쌀값 올랐으며 나는 탄력적 엄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애들 다 가출하겠지. 나도 탄력적이요. 그리고 바로 나가지. 그러니까 필수품은 비탄력적이야. 사치품이 탄력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백화점 고객이 탄력적이다. 그래서 가격을 내려야 매출액이 증가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자명하잖아요. 우리가 재래시장, 집 근처에 있는 시장 상품보다 백화점 상품은 분명히 사치적인 성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래시장에서 바겐세일 하는 꼴을 못 보죠. 재래시장 상품은 어때요? 전부 다 필수품이란 말이에요. 이건 바겐세일 해봐야 어떻게 돼? 매출액이 오히려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백화점은 탄력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걸 알면은, 자, 백화점 바겐세일 할 때 호주머니를 안 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면 뒤집다 써놨잖아. 30%, 그쵸? 바겐세일. 50% 바겐세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기를. 30% 바겐세일이다. 그러면 얼마만 더 사? 29%만 더 사. 그렇죠? 그러면서 나오면서 나는 비탄력이다. 이놈아. 메롱 하고 나오면 되지. 근데 소비자들이 가면 어떻게 돼? 아주 정신을 잃죠. 30%래. 아유, 2배 더 사, 2배. 이러고 집에 와서 보면 거의 쓸데없는 게 많죠, 대개는. 괜히 사가지고 묵히고 안 입고 그런 거다, 이거지.
또 여러분 아마 어머니들도 그런 거 가끔 봤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던데, 아우, 나 오늘 30만 원 벌었어. 그런다고. 덩달아 기분 좋아가지고 30만 원 벌었다고? 야, 나눠 쓰자. 그게 아니고 다음 달에 카드나 갚아. 그러지. 100만 원짜리 70만 원 주고 샀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30만 원 남았다고 좋아하는데 허리 휘죠. 탄력적이에요. 탄력적. 그러니까 백화점 갈 때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요거 생각하란 말이죠. 비탄력적으로 사야지. 그쵸? 딱 29%만 더 사. 그럼 백화점이 이제 안 하겠지. 박앤세일을. 재미없으니까 안 해. 아, 호주머니가 안 털리는데. 자, 그래서요. 탄력도와 지출액과의 관계. 요거 중요한 얘기였어요.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95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도 결정 요인의 문제. 네, 요것도 이제 재밌죠. 재밌는 주제인데. 우선 한번 봐봐. 어떤 생산물에 대한 대체재가 많다. 대체재. 그리고 대체성 정도. 즉 대체하기도 쉽다. 그러면 그 상품은 수요 가격 탄력도가 클까 작을까? 자, 과일 가게 한번 생각해요. 과일 가게를 가면 여러 가지 과일이 있죠. 대체재가 많지. 또 대체성 정도도 어때요? 크죠? 뭐 사과 대신에 배 먹고 그러면 된단 말이지. 근데 다른 과일은 그대로인데 사과값만 오른다. 어떻게 될까? 아무도 사과 안 사겠죠? 그러니까 탄력도가 커. 그래서 대체재가 많고 대체성 정도가 크게 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크게 됩니다. 다른 거 사면 되지. 그래서 어떤 책에는 또 이런 표현도 해놨어요. 뭐냐면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가 다양한 상품. 그건 바로 뭐야?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죠.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면 상품 가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아버지 월급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어떤 물건 가격 50만 원, 어떤 건 만 원짜리 어떨까? 고가품, 저가품 얘기입니다. 야, 여러분 당연히 어때요? 고가품이 탄력적이겠죠? 왜냐하면 50만 원짜리가 10% 오르면 5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나 100원짜리 볼펜이 10% 올라봐야 그거는 10원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고가품일수록 탄력도가 크겠습니다. 그 다음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중요성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성. 이게 사치적 재화다, 필수적 재화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필수적 재화일수록 어때요? 비탄력적 되겠죠. 사치적 재화일수록 탄력적 되겠습니다. 생활 필수품이 비탄력적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기호품은 어떨까? 기호품.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담배. 저는 술은 별로 안 해도 담배는 무지하게 핀단 말이지. 담배, 기호품이죠. 담배 중독자, 저 같은 놈.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자, 이런 사람들은 탄력적일까, 비탄력적일까? 알코올 중독자한테 딸내미가 가가지고 아빠 소주값이 올랐대. 그래, 그만 마셔야지. 그러겠냐고. 소주값이 올랐대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 한 병 더 사와. 그러니까 이게 기호품은 뭐 거의 비탄력적이라고 봐야 돼. 완전 비탄력.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담배값 1,000원만 올리기만 해봐라. 내 끊어버려야지. 그렇지만 오르는 순간 또 열받네. 그 덮이겠지. 기호품은 끊기가 이 소비 변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배값을 올리는 명분이 뭐죠? 지금 정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손 한번 들어. 그래, 우리 열받죠, 지금. 굉장히 열받고 있는데, 왜 열받나? 담배의 값을 올리겠다 하는 것의 명분이 뭐야? 담배를 덜 피우게 해가지고, 그렇죠? 국민 건강을 염려하노라 그랬는데, 말이 돼, 안 돼? 담배라는 게 사치품이다, 필수품이다. 난 아주 나쁜 놈인데요. 집에 들어갈 때 애들 과자는 안 챙겨도 내 주머니에 담배는 있나? 그건 챙긴다니까. 아빠는 너희들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렇지만 속으로는 담배 있냐? 이러고 있다. 그 굉장히 비탄력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담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소비량이 줄어? 안 줄죠? 국민 건강을 염려해가지고서 담배값 올리면 덜 피울 테니까 그래서 올리노라. 명분은 그건데 이거 전부 과당이지. 몇 년 전에 소주값 주세 올릴 때도 그랬어요. 주세 올릴 때도
주세를 붙여서 소주 가격이 오르면 소주를 덜 마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세를 매기노라. 줄어들었다는 소리 한마디 없죠. 들을 수가 없어,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비탄력적인 것은 저런 특징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기간의 장단. 기간의 장단. 즉, 이거는 가격 변화 후, 직후. 좀 시간 경과 후. 어느 때가 탄력적이겠냐. 즉, 어느 때가 수요량이 많이 변하겠냐. 어떻습니까? 가격 변화 후, 직후에는 소비는 습관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내쳐 소비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야,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러면서 수요량이 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한 후 탄력도가 커진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풀어봐봐. 다음 중 탄력도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는 상품이 뭐냐? 시험 문제 나왔어. 탄력도가 클 것으로 보여지는 상품. 쌀, 휘발유, 아이스크림, 책,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답 뭘로 할래? 탄력도가 클 것. 큰 거. 책이라고? 이 책은 사야지. 아이스크림 되겠죠, 아이스크림. 생활에 필수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오르면, 그쵸, 우리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휘발유 같은 것은 집에 승용차, 이거 거의 필수품이죠, 이제. 쌀 3끼 밥 먹어야 되겠고. 우리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다들.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 여러분들. 안고 댕겨요. 나 이상해, 아주. 자, 근데 만약에 이걸 말이지, 초등학교 애들한테 탄력도 가르친 다음에 답 내라. 그러면 걔들은 뭘 답할까? 걔들은 뭘 답을 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놈들 밥 안 먹는다고 뛰어다니면 엄마가 숟갈 들고 뛰어다니고 또 그러죠. 쌀로 답할 것 같은데, 쌀. 아우, 저 쌀 좀 없으면 좋겠다. 맨날 햄버거만 먹게. 이제 그럴 거 아니야, 걔들은. 걔들도 휘발유는 필수품이야. 왜 아빠하고 주말마다 놀러 가야 되잖아, 차 타고. 책도 필수품이야. 만화책. 공부하라는 책은 뒤지게 안 보면서 만화는 보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야. 얘들은 아이스크림은 절대절명의 필수품이죠, 이거. 그렇죠? 하루의 행복이 여기에 좌우된다고, 걔들은. 그래서요, 요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서 시험 문제 날 수 있으니까 요 기준에 따라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주 강의가 벌써 이틀 끝났죠.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탄력도 더 추가로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보기로 하십시다. 예, 첫 번째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